너무 충격적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뭐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난해한 질문인데 정도를 택하려면 빠르기로. 물론 제 주위에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친구가 아시겠지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거든요. 너무 긴장돼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채널에 잘 안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에서 동빈님한테 강의 듣고 이러면서 인연이 돼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 또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거 타 채널에 이상하게 참 어색해가지고, 저는 이제 동비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은 네이버 쪽에 이제 광고 대행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성격상 타 채널에 나가서 막 떠드는 걸 잘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맨날 거절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부산 강의 때 수강생이시기도 했고 사실은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길래 또 형님이 오라는데 이제 또 와야지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동생인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좀 뭐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역시 그러니까 유튜버도 몇만 유튜버가 되니까 그 진행이 되게 무르르듯이 되게 깔끔하시네요. 자기소개도 되게 깔끔하신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많이 연습해야겠습니다. 예, 대표님 같은 경우, 동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광고나 이런 거에 엄청 이제 유명하시고, 제가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가도 동비TV 보고 공부했다고, 네이버 광고 공부하라고 막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처음에 강의 갔을 때도 사실 저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계속 형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광고를 되게 잘 하시고 또 대행사도 운영하시고 이런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저희가 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 중에도 반자동이나 뭐 대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대표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게, 반자동으로 등록한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지금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잘 갖춰진 상품을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올려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예전처럼 그냥 냅다 상품 올려서 입찰가만 쫙 올리고 순위만 올린다고 해서 더 이상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광고비는 많이 나가겠지만 전환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데, 저도 이제 광고주분들 중에 이렇게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도 엄청 많으시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구매대행이라는 것도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해서 낚싯대를 많이 던져서 여러 키워드에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얻어 걸려서 매출을 내는 형태잖아요. 근데 네이버 광고도 파워링크 말고 이제 쇼핑 광고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되, 입찰가를 굉장히 낮게 그냥 세팅을 하고 광고를 굉장히 많은 상품을 광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걸어 놓으면 똑같은 낚싯대가 또 이제 날아가는 건데,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랑 카테고리, 그 다음에 뭐 그 태그 속성, 여기에 들어있는 키워드끼리의 조합만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명에 그 키워드가 없어도, 카테고리에 키워드가 없어도, 속성에 없어도 관련된 연관 키워드로 더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노출량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광고가 아니라 구매 대행으로 상품 등록을 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 일반 노출되는 그 노출량보다 쇼핑으로 노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효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입찰가는 굳이 많이 올리지 마라. 근데 한 가지 상품이 반응이 꽤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광고를 거는 경쟁사도 많이 없고, 그럼 그 상품들은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쌓아놓고 보면 한 5개, 6개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 상품은 별도로 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광고를 잡아주시면 그런 단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이런데 지막 해독 시험 뭐 이런 광고들을 되게 많이 공부해봤는데,
반자동 쪽에서 효율적인 방법은 강의할 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과 거의 다를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쵸?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크게 또 있을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되게 큰 팁을 주고 가시는데요. 큰일이네요. 대표님은 그래도 또 네이버 쪽의 광고에 되게 이제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공부하기도 좋고. 그래도 대표님도 이제 쿠팡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커머스에 처음 들어오면 매출내로 쿠팡 가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초보자나 중급자로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 쿠팡 쪽 광고를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쿠팡 광고할 때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쿠팡 광고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아무래도 많이 찾으실 그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연구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쿠팡 광고는 나의 이제 광고 스킬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시스템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내가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뽑으면 맞아요. 내가 원하는 매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설정값만 딱 만들어주면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자료를 네이버가 다 제공을 해주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효율 없는 거는 빼고 효율 있는 거는 좀 더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놀랐던 게 이제 매출 최적화 광고 아니면 수동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사실 수동 광고를 좀 반기지 않는다가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나온 결과이고, 매출 최적화도 수동 광고로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한들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수동 광고로 디테일하게 맞아요, 잡을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는데, 쿠팡에서 사실 광고비가 가장 많이 나온 영역은 비검색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비검색 영역 안에서도 어떤 매체에서 내가 광고비를 얼마 쓰고 매출이 얼마 잡혔는지가 전혀 그 쿠팡에서는 공개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비검색 영역이지 사실 어떤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한테 비검색 영역으로 보여줬는지 이런 게 세분화돼서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요 근래 뭐 매출 최적화랑 수동 성과형 이런 걸 다 돌려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매출 최적화를 주로 가되 수동 성과형으로 복수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동 성과형 퍼포먼스가 되게 높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대표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 매출 최적화로 광고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 가산점을 주나?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의 노출량을 훨씬 더 높게 해주는 그런 가산점이 있나? 이 그러니까요. 생각을. 이게 효율 안 나온 걸 저도 수동으로 바꿨을 때 처음에 그러면 키워드 필터링 가능하잖아요. 네. 효율 안 나오는 키워드 제외는 걸 수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 수동도 일시적으로 로어스가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지가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워. 그러면 결국에 쿠팡에서 광고를 하려면 이라고 봤을 때 대표님이 정해 보시면 근데 저는 쿠팡은 사실 그 상품 자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떻게 저희가 남들이 안 쓰는 키워드 좀 네네. 더 그룹 더 늘려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하고 이 개인 스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로 연결이 되는데, 쿠팡은 진짜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수익률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상품의 경쟁력이 최우선이다. 네. 네. 대표님은 이제 네이버 쪽에 이제 봤을 때 최근에도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사실 뭐 어뷰징을 많이 단속한다고 하는 이슈들이 되게 지금 한 1년 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네이버가 전년도 매출이나 수익을 봤을 때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 당연히 판매량이나 이런 게 엄청 높아지진 않았을 거니까 혹시 뭐 이런 CPC 광고나 이런 이제 광고 단가들이 계속해서 네이버 쪽에 높아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혼자는 했단 말이죠. 뭐 네.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속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재도 가하고 막 이렇게 이번에 보면 뭐 AI 뭐 무슨 이렇게 뷰잉 보여주는 형태가 또 바뀌기도 네,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계속 트래킹을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네이버의 뭐 광고나 이런 동향, 그리고 좀 우리가 이런 건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광고도 물가 상승처럼 CPC가 희한하게 계속 올라요.
오르고, 물론 새로운 신규 업체가 인입되는 맞아요. 이유도 있겠지만 입찰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트래픽, 어뷰징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트래픽을 쓰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런 업체를 그거 광고가 아닌, 네이버는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순위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해야 광고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으실 건데, 어뷰징을 쓰는 업체들이 상위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가야 될 그쵸. 길이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럼 전체적으로 성과는 다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광고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고 광고를 딱, 옛날에는 이 패턴이었잖아요. 네. 상품 그쵸. 등록하고 바로 광고. 광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품질 지수 와장창 다 떨어지고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안 나고, 이제는 그래서 상품을 이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뷰 구매 건수가 약간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광고를 거셔야 그나마 효과가 좀 있는. 근데 이게 진짜 더 결국에는 점점 이제 참여자가 많아지고 이게 경쟁이 심해질수록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복잡해지는 패턴이 그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상품을 런칭했을 때 리뷰를 쌓으려면 결국에는 뭐 지인 아니면 또 외부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좀 투자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맞네요. 그 더 많이 한 단계를 더 가서 광고까지 돌려야 효율이 그쵸. 더 잘 근데 나올 수 이게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구독자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업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네이버 광고랑 구매 대행 쪽이랑 궁합이 좀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상품을 하나를 메이드 해놓고 광고를 걸어야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 아, 네. 그쵸. 가상의 메이드를 시키. 그쵸. 근데 물론 이제 구매 대행 할 때 이제 상품 반응이 좀 오는 특정 상품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할 만하죠. 근데 저는 네이버가 작년에 이제 운영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아, 네이버가 왜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하지? 저는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이버는 플랫폼에서 바로 이제 해외에서 배송한다는 걸 바로 딱지를 딱 붙여주잖아요. 네. 아,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뭐, 당연히 그러면 클릭하는데 조금의 저항은 있을 거니까. 아, 있죠. 예,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최근 동향이나 이런 거 되게 또 좋은 하나의 팁이 나온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저는 잘 접목해서 써보도록. 알겠습니다. 야,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은 이제 광고 대행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교류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커머스나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진행하면 그래도 성과가 조금 빨리 날 거예요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아, 이게 진짜 난해한 질문인데 빠르게 성과 나는 길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안전한 테크트리가 될 수도 있고. 예. 저는 이제 네이버 중심이니까 네이버만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뭘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네이버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많은 매출, 많은 순이익, 매출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매출은 광고로도 맞아요.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순이익을 내려면 결국 상위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상위 노출을 짓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작업 없이 우리가 가려면 단기간에 갈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는 거죠. 마케팅을 외부에서 내가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능력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냥 입 싹 닦으시려면 그냥 이쪽 대열에 합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간과 자본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마케팅 쪽을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1, 2년 하고 땡 칠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뭐 구매 대행 쪽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괜찮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쭉 밀고 가실 건데, 나중에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무조건 이런 외부 마케팅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즉 결국 빠른 길은 없다. 오, 정도를 빠른 길은 없다. 정도를
조건문이네. 정도를 택하려면 빠른 길로. 물론 제 주위에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친구가 아시겠지만 있어요. 네. 네네. 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거의 비행기 정도.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원래 잘 출연도 안 해주시는데 출연도 해주시고.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도움 받은 만큼 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성장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도움 줄 수 있는 한 대표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